안녕하세요. 이지성입니다. 자, 오늘도 카페에 질문사항이 있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등고선 가공 설계 설정 시, 지금 등고선이라고 하는 경로 자체가, 그 높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하는 기능이죠. 등고선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같은 높이를 잇는 선, 등고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측벽 구간의 그 좋은 경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등고선 가공 설정 시 이 줄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했는데요. 이 줄들이라는 얘기는 이제 공구가 지나가고 미절삭된 부분에 이제 흔적, 미절삭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줄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을 풀고, 자, 등고선 가공으로 경로를 생성했는데, 경로와 경로 사이 간격 때문에 실제 가공했을 때 공구 흔적이 남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황삭 그리고 정삭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선택한 경로만 보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볼까요? 자, 1번 경로만, 선택 경로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등고선으로 경로를 생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면에서 봤을 때 날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확대를 해보니까 자, 등고선 경로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높이 차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경로를 생성한 거예요. 그래서 측벽에서 봤을 때는 경로가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평면에서 봤을 때는 자, 보시면은 이 구간은 거의 평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날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거의 평면에 가깝기 때문에 높이 차이가 없죠. 그래서 경로가 이렇게 넓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높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나오는 거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 일정한 간격을 사용을 하고 있죠. 정면에서 보면 확대를 했을 때요, 일정합니다. 간격이. 보시면 얼핏 봤을 때도 지금 높이 차이가 일정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일정한 선으로 이렇게 쭉 선을 쭉 뿌려서 그 선과 투영돼서 곡면하고 만나는 부위에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일정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형상 자체가, 자, 경로를 살짝 꺼보면 형상이 그 우측면 보기를 해서 볼까요? 지금 이게 이제 날개 모양이죠. 유선형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 부위에서는 수평이에요. 수평. 거의 수평에 가깝죠. 수평인 곳은 높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로가 생성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슬라이드 커브라고도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일정한 커브로 이렇게 선을 투영을 해서 만나는 부위를 체크한 겁니다. 만나는 부위를 체크하면 이 평면 영역은 간격이 넓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비저작 부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완만한 부분은 이 정도의 간격이면은 사실 윗면을 작업할 때는 등고선보다는 이제 평행 가공, 뭐 라스터, 파워밀에서는 라스터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표시를 하죠. 이제 그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일단은 질문하신 분의 의견은 등고선으로 했을 때, 이 부분에 좀 그 간격이 넓게 돼 있잖아요. 넓게 돼 있는데 여기를 촘촘하게 처리를 해서
그 궤적 부분이 안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한다면은 이제 보완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그 측정에서 보시면 다이나믹에서 그 면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면을 선택을 하는데, 자, 이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가장 꼭대기 있을 때 지금 89.8도, 89점, 거의 수평이 지금 90도가, 여기 각도가 지금 90도로 나오면, 이 각도가 90도로 나오면 거의 수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갔을 때 이제 각도가 85도, 84도, 83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지금 이 부위까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는 82점 얼마가 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조금 넓어지는 것 같아요. 간격들이 좀 넓어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는 촘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가 84도, 83도 정도 돼요. 83도면은 수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도 정도 되겠습니다. 7도 정도의 부위부터 경로가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7도라고 보겠습니다. 자, 조건에서 지금 한번 준 거를 보면 가공 여유, 대상 국면에 대해서 지금 100분의 5의 여유값을 줬어요. 이게 이제 황사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유값을 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체크 국면을 이제 여유값을 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체크 국면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뭐 이대로 주고요. 등고선 조건에 보겠습니다. 가공 공차를 1000분의 1을 줬네요. 1000분의 1 줬고요. 그리고 최대 Z 절삭 간격을 100분의 5를 줬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100분의 5라고 하는 것은 등고선의 높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간격이 100분의 5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평면에서 본 모양이고요. 정면에서 수직 방향, 수직 간격을 물어본 겁니다. 이 수직 간격이 0.05란 얘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건 평면에서 본 겁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간격을 100분의 5씩 잘라서 경로를 생성한 거예요. 지금 이 분은 그 간격이 넓으니까 이 간격을 적게 해주면 이 간격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값을 작게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작게 준다고 해서 이게 좁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 기본값 돼 있고, 지금 스파이 한계값이라고 해서 100분의 2를 줬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헬리컬 형태로 최대한 뜨는 것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거 끄겠습니다. 이게 이 간격은 이 간격만큼 주셔야 돼요. 이 간격하고 이 간격, 이건 이제 스파이 한계값은 나선형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등고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경로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내려오는데 이처럼 지금 보통 일반적인 경로는 등고선 높이를 한번 작업하고 윤곽처럼 떴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고 또 떴다가 내려와서 또 돌고 이렇게 하거든요. 같은 높이를 수평선 형태로 연결하는 게 일반적인 등고선인데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얘는 수평으로 생성됐던 경로를 수평으로 생성되지 않고 나선식으로 여기에서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높이차. 그게 이제 이 높이차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또 높이차. 또 한 바퀴 돌았을 때 높이차. 그래서 이 높이차이를 지금 100분의 5를 줬는데, 여기 스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차이가 나는 것을 하나의 나선식으로 연결할 때 그 사이 간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이 간격이 지금 100분의 2면 100분의 2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간격은 나선식으로 연결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분의 5가 있고 100분의 2가 있는데 이 간격이 지금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00분의 2인데 100분의 2 범위 안에 안 들어오죠. 그럼 헬리컬을 생성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한계값을 이 값보다 좀 크게 주셔야 전체가 나선형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부분은 꺼도 되겠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간격을 줄이는 방법,
이제 그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추가 조건을 일단은 사용을 했어요. 추가 조건 한번 보시면은, 쉘로우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쉘로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 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철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쉘로우라고 하는 게 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완만하다는 얘기는 거의 평평하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지금 쉘로우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측벽, 이거는 완만한 영역, 그 다음 측벽 영역은 이제 스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파워밀에서 스팁과 쉘로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첫자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측벽 구간은 이제 스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쉘로우 영역, 즉 완만한 영역에다가 경로를 추가하겠다. 추가한다는 얘기는 현재는 지금 이게 경로가 없잖아요. 이게 완만한 영역이다라고 쳤을 때 이 영역에다가 경로를 추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추가할 수 있게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한번 보면 제한 절삭 각도가 지금 45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밑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까 7도라고 제가 했었잖아요. 7도 정도의 각도, 여기를 7도를 83도라고 줘볼게요. 83도, 그냥 7도라고 줘볼까요? 7도라고 줘야 되겠네요. 자, 7도.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각도는 수평을 0도로 봤을 때 각도네요. 그러면 7도 경사진 각도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한 절삭 각도를 0.407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7도가 여기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0.407씩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보시면은 이 값이 좀 특이한데 최소 절삭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최소 절삭 간격은 수평에서 봤을 때 간격이 아니에요. 이 간격은 여기 최대 Z 절삭 간격, 이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간격이 지금 100분 1000분의 5죠. 1000분의 5인데 얘는 0.2로 돼 있어요. 자, 이 간격을 줄여야 돼요. 이 간격은 정면 수직에서 봤을 때, 자, 이런 형상이 있었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의 간격이에요. 여기 눈을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눈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등고선 가공은 이 정도까지는 경로가 잘 나오는데 여기 완만한 영역, 즉 경사각도가 수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도가 된 부위, 7도가 된 부위는 0.4부터 각 간격이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0.4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는 100분의 5를 줬는데 0.4라는 얘기는 수평에서 봤을 때 0.4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부위에서부터는 이제 7도가 되는 부위,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구간에서는 최소 절삭 간격을 정면에서 봤을 때 간격을 100분의 5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작게,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간격이 100분의 5라면 여기서 이렇게 간격이 100분의 5거든요. 100분의 5인데 여기 7도보다 그 위에 있는 완만한 영역에서는 이 간격을 엄청 촘촘하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촘촘하게 줘야만이 이 간격이 줄어들어요. 촘촘하게 줘야만이. 그래서 이 간격을 한 1000분의 1까지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뭔 이야기 하냐면 지금 완만한 영역에다가 경로를 추가를 하는데 그 최소를 이 정도로 하겠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를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이거를 그대로 두고요. 얘를 하나를 카피를 하겠습니다. 뒤로 복사를 해서요. 자, 이 경로가 있고 이 경로 똑같은 경로인데 자, 두 번째 경로를 수정을 좀 해보면 이 부분당은 끄고요. 계산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추가 조건에서 여기를 0.001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 확인한 다음에 뭐 분리생성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도 7도라고 하겠습니다. 45도부터 촘촘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7도부터 촘촘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간격이 이 하나의 설정 허용 오차, 공차, 출하 시 기본보다 훨씬 더 크게 물리적으로 큰 부분을 적절할 수 있다. 다른 부분이 부정적인 공구 경로 계산 품질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일단 무시하고요. 자, 계산해서 한번 아까 그 수직으로 봤을 때 한계값이 0.2인가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간격을 1000분의 1로 주고 경로를 생성한 것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공 공차도 작고요. 지금 상당히 값들이 작아서 좀 계산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일단은 위에서는 이제 추가 조건에서, 그 간격이 0.2로 되어 있었고, 밑에 거는 이제 간격이 제가 1000분의 1로 바꿨습니다. 일단은 공차값을 좀 수정을 하면 계산 시간이 좀 빨라집니다. 공차를 아까 좀 세밀하게 줬었죠. 1000분의 1 정도. 그래서 그만큼 그 대상 드라이브 공면을 정밀하게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계산하는 것은 실제 형상하고의 오차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은 좀 키워서 테스트할 때는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계산을 하고요. 상당히 범위도 높고 하다 보니까 계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완만한 영역만 체크할 때는 대상도 좀 좁혀서 계산 면적도 좀 좁히고 공차도 좀 줄여주고 해서 좀 계산 시간을 좀 빨리 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멈출 수도 있어요. 너무 버거우면 터무니없는 값을 넣었을 때는 멈추는 일도 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하고 있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1000분의 1을 준다 하더라도 1000분의 1 높이로 쪼갰을 때 그 간격이거든요. 간격이 이제 좀 좁게 나오긴 할 텐데 기존에 있는 것과 간격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조금 범위가 그나마 이제 프로펠러 그 브레이드 형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 공차 값이 하도 크기 때문에 좀 작다고 해야 될까요? 세밀하기 때문에 좀 계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나오려나요? 또 계산하네요. 계산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서 녹화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이제 컴퓨터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을 시키고 제가 나중에 이 부분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경로를 거의 생성을 해 가는데요.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작업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 생성한 겁니다. 그래서 간격이 촘촘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했던 거, 그리고 이거는 새로 아까 그 값을 줘서 생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옆에 있는 것과 거의 변화가 없죠. 거의 비슷하게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완만한 영역에서 지금 이랬던 경로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그럼 질문에는 뭐 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측벽 구간은 등고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등고선 잔삭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등고선이잖아요. 제가 아까 등고선을 작업을 할 때, 자,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긴 한데요. 등고선으로 작업할 때, 그, 쉘로우 영역의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얘가 있고, 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도 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쉘로우 영역은 안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최소 절삭 간격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꺼졌어요. 그리고 7도, 이 7도면은 거의 완만한 영역이죠. 그 영역에서는 경로를 생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꿔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100분의 5 정도 주겠습니다. 100분의 5 정도 주고, 절삭 간격이 100분의 5인데 사실 좀 맞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얘는 완만한 영역에는 경로를 생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번도 완만하게 경로 생성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성을 한 겁니다. 이거는 기본값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한 거고, 여기는 여기 생성 안 된 것은 이제 제대로 한 것이 여기가 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도를 경계로 해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는 경로를 생성하지 않는 거죠. 자, 그게 이겁니다. 여기네요. 이게 7도가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 부분에다가도 경로를 추가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성해 놓고, 그럼 이 부분이 비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그 라스터, 등고선 잔삭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등고선 기능으로 부족한 부분, 즉 완만한 영역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해 주는 기능이 이제 등고선 잔삭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반 그냥 평면 영역도 같이 포함해서 경로를 생성한 거. 이거는 평면 영역에는 추가적으로 경로를 추가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평면 영역, 완만한 영역은 대상에서 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 정삭에서 보면 등고선 잔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다 선택을 하고요. 공구는 아까 얘가 공구를 몇 번을 썼지? 6 스퀘어 얘를 썼나요? 3R이니까 맞죠? 자, 이걸로 하는데, 등고선 잔삭 가공, 이것도 간격을 아까 좀 촘촘하게 준 것 같은데요. 일단 0.1로 주겠습니다. 여기는 왕복 형태로 하겠습니다. 다음 7도까지, 0도에서 7도까지 대상 범위로 하고요. 각도는 0도로 하고, 일단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처럼 완만한 영역에서만 경로를 생성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것하고 방금 생성한 얘를 같이 봤을 때 이렇게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 간격이 지금 넓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이제 등고선 할 때 간격을 좀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하고 평면에서 봤을 때하고 간격이 달라서 그래요. 지금 얘는 0.1로 간격을 줬는데, 그 등고선 가공에서 보시면은 추가 조건에서 이 부분 7도 경사진 부분이 0.4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똑같이 아까 0.1이었으니까 얘도 0.1로 하려면 얘를 조절을 하다 보면 45도로 해볼까요? 45도는 좀 그렇고 50도 0.1이 되는, 여기는 0.1로 주죠. 0.1이 됐을 때 26.5도 정도가 되네요. 그럼 여기다 확인하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던가요? 얘는 시간 안 걸리나? 그냥 생성을 해보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0.1 간격을 형성하는 부분까지만 경로를 생성하고 그 완만한 영역은 경로에서 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없네요. 지금 날개 이 상면 자체가 각도가 26도,
범위 안에는 다 벗어나요. 지금 보면 측정해서 다이나믹으로 이 면을 찍어 보시면 이게 지금 87도, 각도가 크다라고 해도 71도, 70도거든요. 70도면 20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5도보다는 다 작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간격을 0.1을 줬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내가 간격을 뭐 많이 줬다 하더라도 완만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윗면은 등고선 가공보다는 그 이제 평행 가공 형태를 취하는 게 좋겠고요. 아까 20도를 줬었죠. 그럼 여기에서 간격을 25도라고 줘보겠습니다. 아까 25도였는지 주고 여기가 26.5도네요. 그러면은 26.5도면 여기 각도도 26도, 27도, 27도 정도 줘보겠습니다. 주고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도면은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돼요. 지금 보면 이 날개의 윗면이 다 포함됐죠. 다 포함돼서 경로가 생성이 됐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구간에서만 경로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두 개를 보완하는 형태로 경로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윗면은 다 등고선 잔삭으로 해야 일정한 간격으로 경로가 생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측벽 구간은 이제 등고선 가공으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경로가 이렇게 겹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등고선 가공할 때 이 각도 개념을 좀 적용을 하고 있죠. 이 각도라고 하는 것은 면의 경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다이나믹으로 측정해 보면 이 각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80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각도인데 이 각도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등고선 잔상하고 이거하고 서로 보완 관계가 좀 확실치가 않거든요. 약간 갭이 발생한다고 해야 될까요? 경로와 경로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그 고속 가공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그래서 웬만하면 이 3차원 작업을 할 때 가공 경로에서 곡면 고속 가공 경로에서 그 워터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고선이고요. 그리고 수평 라스터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라스터, 워터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워터라인을 클릭해서 대상 선택하고 그냥 확인하고요. 그 경로를 성정할 때 공구는 아까 3번인가요? 6파이짜리 이게 63이니까 맞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하향이든 상향이든 왕복이든 있는데 다 왕복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다운 간격은 아까 0.1이었는데 0.5 정도로 일단은 주개수를 통일시키겠습니다. 측면 여유는 0. 자, 공구 중심 영역 팁 중심 되어 있는데 됐고요. 이것도 일단 무시할 작은 포켓 일단은 1로 하겠습니다. 다 생성할 수 있게. 자, 이 부분이 고속 가공 기능에서는 좀 좋은 기능이다라고 편한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스팁이라고 하는 게 스팁 이게 수직 구간을 얘기하고요. 쉘로우가 완만한 영역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수직 구간은 90도가 되고 수평은 0도예요. 그래서 0도부터 시작해서 90도까지를 가공 범위로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워터라인 등고선 가공이죠. 등고선 가공이면은 그 수직 구간에서부터 한 45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0도에서 45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0도 사이 측벽에 해당이 돼요. 45도면 이거죠. 이거 45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45도까지 이게 90도죠. 90도. 그다음에 45도. 이 구간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라스터는 이 45도에서부터 완만한 영역까지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45도보다 더 완만한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터라인은 이 각도죠. 이 각도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라스터는 이 각도 범위 내에서 경로를 생성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 각도를 45도로 일단 줘고요. 45도에서 90도 범위 내에서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전체 그냥 한 개 인식하겠습니다. 다음 연결 조건이 있는데 연결 조건은 일단은 최소 거리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직으로 내려갈 때 그 원호 값인데요. 일단 1 정도로만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클리어런스 도피량이죠. 복귀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최소 거리로 복귀할 때 모델링 형상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복귀할 거냐. 그다음 이 부분도 다 1로 주겠습니다. 값들이 커서 램프 각도 됐고 이 정도로 주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워터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측벽 구간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완만한 부분은 지금 그 각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경로가 생성이 안 된 거고요. 그럼 이 완만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 보면 라스터 가공이라고 있어요. 라스터? 레스터? 레스터라고 되어 있구나. 레스터는 재가공인데 워터라인 스케롭, 레스터? 수평 영역은 아니고 레스터 방향 하이브리드. 레스터 가공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레스터가 재가공을 얘기하는 건지. 자, 일단 됐고요. 자, 공구는 아까 썼던 공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택 간격은 0. 아까 5로 줬나요? 0.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궤적 높이가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궤적은 이제 미적사 때문에 높이죠. 거칠기하고 관계되겠습니다. 각도는 0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각도 돼 있고 여유값은 0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중심 영역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됐고요. 자, 스텝 셜로우에 보시면은 고속가공 기능은 이 스텝 셜로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 각도는 0도에서 시작하고 수평이 0도죠. 여기는 45도로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45에서 또 90도 였었잖아요. 지금은 0에서 45도까지 한 개씩은 이제 체크를 해서 해주고요. 연결 조건은 아까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기도 1로 다 통일을 시켜보죠. 그 다음에 여기도 1로 주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생성된 게 완만한 영역에 대해 생성된 거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경로를 같이 플러스 시키면 거의 미절삭된 갭이 없어요. 갭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경로하고 지금 새로 생성된 경로가 거의 틈이 없이 경로가 생성이 돼요. 이게 이제 등고선하고 등고선 잔삭도 물론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등고선이고 이게 등고선 잔삭이거든요. 근데 등고선과 등고선 잔삭은 약간 갭이 발생해요. 같은 각도를 넣었다 하더라도. 근데 워터라인하고 그 다음에 라스터 이거하고 보면 거의 간격이 틈새가 없이 경로가 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형태로 해서 경로를 생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답을 한다고 했는데 그 등고선 가공에서의 일단은 간격, 넓은 부분, 그게 이제 흔적, 줄들이라고 표시했는데 줄이 생긴다, 이제 궤적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거는 완만한 영역에는 등고선 가공에서 최적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를 등고선 가공을 해결하고 싶으면 아까처럼 그 방법을 써서 하시면 되겠는데요. 웬만하면 완만한 영역과 측벽 구간은 구분을 해서 경로를 생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